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건 시간이 잠깐씩 남는 시간들을 이용해서 짤막짤막하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대본을 준비한다든가 따로 편집 기술들을 이용해서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들을 못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필요하실 만한 것들을 짧게 짧게 넣어놓고 있고, 그렇다 보니 영상 상태나 음성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요.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필요한 내용들,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 아니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은 한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너무 앞서 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 내 땅에 태양광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가진 토지에 태양광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짧게 해봤습니다. 길게 준비해서 정리를 할 만한 여유가 되지 않아서 오늘도 짧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내가 땅이 있다, 그렇다면 내 땅에 태양광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영업사원들이 그냥 가지고 오는 것들만 믿고 그냥 모든 일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아마 내가 500평의 땅이 있어서 태양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업체들이 그냥 달려 들어와서 뭐 킬로와트 100kW에 99kW 설비를 하는데 뭐 1억 5천이요, 1억 6천이요, 이렇게 영업을 해갈 겁니다. 제안서들을 막 가져와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 순서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업무를 제대로 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수익성이나 시장 상황은 계속 변화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인허가가 마무리됐다면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언제나 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땅에 태양광을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 그 땅에 인허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자체 조례도 많이 바뀌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변화들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법규나 규정들도 많이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엔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고, 조례로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엔 되지만 우리 지역엔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아야 하는 거죠. 영업사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전기사업 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전기사업 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를 찾아가서, 태양광 인허가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부서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민원실에 편하게 들어가셔서 태양광 인허가 담당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만날 수가 있는데요,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내 토지 이용 계획원이나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제가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서 쉽게 토지 이용 계획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을 찾아 들어가시면요, 여기에서 내 집원, 남의 땅도 괜찮습니다. 집원과 주소 집원만 넣으시면 토지 이용 계획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원 안에 규제 내역들이나 내 땅이 어떤 지목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지역지구에 걸려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하나만 떼어가지고 가셔도 담당자가 보기가 편합니다. 지적도나 지적 사이트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를 준비해서 담당자를 만나서 사전 협의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땅에 뭐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이 땅에 허가를 받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공무원분들이 요즘엔 많이 친절하십니다. 굳이 바빠가지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민원인으로서 정당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요구를 하면 당연히 상담을 해주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편하시면 민원실에 해당 지자체마다 다른 제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전 민원심사 청구 또는 복합 민원심사 청구라고 민원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충북 제천시 동현동 222번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
99kW가 가능한지요? 이렇게 간단하게 주소와 지번만 적으셔도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의 의견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지자체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사전 민원 심사 청구를 하시는 게 서류로서 인허가 과정들,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받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나 산지 담당자도 만나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사전민원 심사 청구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확인 여부가, 시공업체를 저는 항상 최소한 5군데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공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런 직원을 불러주고 태양광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영업사원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인허가가 되는지 여부, 몇 킬로 정도 가능한지의 여부, 어떤 절차를 갖추는지에 대해 여부 등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올 건데, 사실은 정말 일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 이런데 대응이 소극적입니다. 일을 많이 안 하는 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도 있고, 민간 프리랜서로 뛰고 계시는 영업사원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사실 제안서도 여러 곳의 제안서를 받아보다 보면 비교가 되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태양광 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제안서를 많이 받아보시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인허가를 전기사업 허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는데 문제가 없다면, 지금 카페에도 홍보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인허가 전문 업체들에 몇십만 원에서 돈 100만 원만 주면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을 대행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서류만 만들어줘라, 내가 접수를 할게 라고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을 하셨다면 이 땅의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작물 축조 신고만 하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반 부지에서 설비를 하는 건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과, 농지과, 도로과, 환경과, 도시계획과 등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담당자를 만나서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등을 물어보는, 상담을 해보는 과정들도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시면 사전민원 심사 청구, 위에 말씀드린 사전민원 심사 청구를 통해서 각 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꼭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시군구청 앞에 나오시면 토목 측량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목 측량 회사들에 들어가서 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건데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상담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면 좋으신 분들한테 견적을 요청을 하시고요. 서면으로 견적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견적의 세부 항목들을 기재를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하 5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서면으로 받아보셔야 비교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개발행위 업체에 대해서 견적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업체 선정은 직접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업체들한테 개발행위까지 턴키로 주더라도 업체들이 아름아름으로 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5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서 비딩을 해가지고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업자가 그냥 별도로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외에 지금은 이제 인허가 규정에서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요. 한전 개통 연계가 가능한지 용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태양광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용량이 거의 다 차 있어서 허가를 받으시고 후순위로 접수를 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개발행위가 완료가 돼야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인허가 사항에서도 개통 연계 확인 용량이 여유가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개통 연계 여유 용량이 없어서 간혹 가다 보면, 우리는 여유 용량이 없어서 인허가가 전기사업 허가를 접수를 하면 협의부서에 각 개발행위 부서와 한전에도 의견을 보내달라고 서류가 가는데요. 그때 만약에 여유 용량이 없더라도 조건부를 허가를 해주세요.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나중에 생기면 할 수 있다라고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세요 하면 허가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셔서 다음 스텝들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주변에 아는 업체들, 영업사원들, 시공회사들 통해서 사업 검토를 한다든가 이게 가능한지의 여부들을 따져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모든 업체들이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업체면 좋겠지만 사실 영업사원들도 많고 브로커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개인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따져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힘드시고 오래 걸리더라도
과정들을 제대로 처리하시고 시간에 맞게 진행하시는 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복잡하고 머리 아픈 얘기들이라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